몽골의 대초원 오지를 여행 간 50대 한국 남성이 그곳에서 한 부족을 만나고 반드시 외지인의 아이를 임신해야 한다는 몽골 세자매를 만나면서 생기는 충격적인 임신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승재는 50대 초반에 접어든 한국인 남성이다. 한때 잘 나가는 중견기업의 모마 재무부서에서 일했으나 결혼 생활이 오래전 파탄나며 여러 우여곡절을 거쳤다. 어느 날 회사를 정리하고 더 늦기 전에 세상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싶다는 결심이 섰다. 가족에게 큰 미련은 없었지만 그래도 평생 한국 밖을 나가 본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 자극했다. 이혼 후 마음이 복잡해졌고 막막했지만 나이 50이 넘어서야 배낭을 들고 외국으로 떠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동남아나 유럽 쪽을 고려했지만 문득 다큐멘터리에서 본 몽골 초원이 강렬하게 떠올랐다. 지평선 끝까지 뻗은데 아직도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문명이 덜 닿음은 오지? 이승재는 그 풍경 속으로 뛰어들고 싶었다. 낯선 곳에서 자유를 느끼고 싶었다. 그의 지인이 말하기를 몽골은 도시 지역 말고도 수많은 초원과 사막섬가 펼쳐져 있어 여행하기 쉽지 않다 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호기심이 끌어올랐다. 우연히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몽골인 통역사가 서쪽이나 북서쪽 지역에 아직도 외부와 교류가 적은 소수 부족들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승재는 울란바토르에 도착해 조금씩 서쪽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자가용처럼 쓸 차를 하나 임대했고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간 번역기와 사전 그리고 최소한의 몽고 인사말 정도를 익혔다. 영어가 통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예상했으나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다. 며칠 동안 울란바토르 주변과 인접 소도시를 구경한 뒤 더 오지로 들어갔다. 도시를 벗어날수록 도로는 엉망이 되고 핸드폰 신호도 끊겼다. 그러나 이승재는 불안함보다는 해방감을 더 크게 느꼈다. 한국에서의 분주한 이혼 과정에서 겪은 상처,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것이 사라진 듯했다. 지금은 오직 자신과 광활한 대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다가 차가 비포장 도로를 달린 지 몇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황량한 지형이 펼쳐졌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모래가 휘날렸고 멀리 어슴푸레 보이는 산등성이 외에 마을 흔적이 전혀 없었다. 식량과 물차량 연료는 어느 정도 구비해왔지만 언제 어디서 마을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초원 한가운데서 혼자 고립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도 약간 스쳤다. 하지만 떠나올 때부터 위험이 도살린 여행임을 알고 있었다. 초원을 누비는 늑대나 들개, 변덕스러운 날씨, 길을 잃는 사고 등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아니다. 이승재는 차 안에서 지도를 다시 펴보고 아는 지명이 나올 만한 곳을 찾았으나 험난한 풍경에 가려 정확한 위치감조차 잃었다. 바늘 하나 떨어져도 찾기 어려울 듯한 험악한 평원 위에서 그는 일단 직감을 믿고 전진했다. 반나절을 더 달리던 어느 오후 멀리 마치 작은 점 같은 게 보였다. 자세히 보니 게르가 몇 모여있는 작은 군락 같았다. 이승재는 뜨거운 햇볕에 지쳐 있었지만 그 광경을 보고 안도했다. 몽골 유목민들이 사는 게르 집단이라면 적어도 사람과 물과 잠자리를 구할 수 있을 터이니. 그렇게 차를 몰고 가까이 접근해 가자 78채 정도의 게르가 흩어져 있었다. 주변에는 염소나 양이 풀을 뜯고 있었고 사람며 이쪽을 힐끔 바라보았다. 이승재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서툰 몽고로 인사를 건넸다. 영어가 통할지 몰라 영어로도 한번 인사해 보았지만 반응은 조금 어색했다. 그래도 이방인을 완전히 쫓아내려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몇몇이 다가와 손짓으로 와보라고 했다. 그 첫날 저녁 그는 어설픈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이 한국인이고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마을 쪽에서도 신기한 듯 그에게 양고기와 우유차 같은 걸 내어 주었다. 그리고 이승재는 그게 너무나 고마워 가지고 있던 한국 과자나 작은 기념품 등을 건네 서툴게 호의를 표현했다. 그 마을은 매우 작은 부족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을 잔린이라 불렀는데 오래전부터 이 근처를 중심으로 유목 생활을 해왔다 했다. 이승재는 자세한 건 알아듣기 어려웠으나 몇몇 영단어가 섞인 몽고와 서로의 몸짓을 통해 대략 이들의 존재를 짐작했다. 젊은 남자는 거의 보이지 않고 아이들과 중장년층 여성 노인이 대부분이었다. 그날 밤 그는 게르 한쪽에서 잠을 청하면서 생각했다. 왜 젊은 남자가 없을까?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이승재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 아직은 자신도 여기서 하루 이틀 묵고 떠나려는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을 잠깐 둘러보려는 이승재에게 마을 사람들이 동행을 권했다. 언어로 완벽히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우물쪽, 말목하는 지점 등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러다 어떤 계류 앞에서 생각지도 못한 3명의 젊은 여성을 발견했다. 모두가 이승재보다 훨씬 어린 20대 초반 즈음으로 보였다. 그들은 서로 닮았으나 각기 다른 매력을 풍기고 있었다. 첫째는 머리숱이 풍성한 검은 머리를 반쯤 묶었고 키가 크고 차분해 보였다. 둘째는 갈색 머리에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고 매우 활달해 보였다. 셋째는 반듯하게 따은 머리를 하고 오히려 조용히 시선만 주고받았다. 나중에 알게 된 바에 따르면 3사람은 자매였는데 이름이 각각 자르갈 오윤 나린이었다. 마을 중년 여성이 이승재를 그 자매에게 소개하는 듯 했다. 이승재가 인사를 하자 3자매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웃으며 바라봤다. 특히 둘째 오윤이 헬로라는 짧은 영어 단어를 뱉었고 이승재도 헬로 나이스 미유라고 답해보았다. 서로 웃음이 터졌다. 영어가 완벽히 통할 것 같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인사는 가능한 모양이었다. 자연스럽게 자매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자르갈은 영어가 거의 되지 않아 통역하는데 애를 먹었지만 오윤이 조금씩 도와주었다. 어린 시절 울란바토르 쪽으로 잠시 나갔을 때 영어를 접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난리는 수주이 많아 거의 말하지 않았지만 이승재를 낯설다는 듯 슬쩍 쳐다보았다. 그날 오후 이승재는 그 자매와 함께 근처 목초지를 구경했다. 마을 사람들이 초원 너머로 소나 양을 몰고 가는 걸 지켜보기도 했다. 오유는 간단한 영어를 섞어이 마을의 생활을 설명했다. 남성이 적다는 점, 젊은 남자들은 거의 외부로 떠났다는 점, 이 마을의 오래된 전통 등을 조금씩 얘기해 주었다. 이승재가 궁금했다. 그럼 결혼이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라는 물음에 오윤이 미묘한 표정으로 웃으며 우리 부족에 특별한 풍습이 있어요. 가문을 잇기 위해 때로는 외지인 남성과 자리를 갖기도 해요. 자세한 거는 아직 잘 말하기가라는 식으로 어색해했다. 자르갈도 옆에서 자기들끼리 몽고로로 중얼거리더니 이승재에게 수줍은 미소를 보냈다. 그 순간 이승재는 약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뭔가 심상치 않다. 외부 남자와 자리를 갖고 아이를 낳는 풍습이라니. 거긴다 자매가 3명이나 있고 마을의 젊은 남자라고는 거의 없고 혹시 자신에게도 그런 걸 요구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우스꽝스러운 상상이 스쳤다. 그러나 그저 농담 수준으로 생각했다. 설마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까? 원래 이승재의 계획은 하루나 이틀 안에 이 마을을 떠나 더 서쪽으로 갈 작정이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환대를 보여주기도 했고 오윤과 조금씩 대화가 통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며칠 더 묵으면서 차도 점검할 겸 물자도 좀 아끼고자 했다. 게다가 초원 날씨가 예측 불가능해 잠시 안정을 취하는 게 좋았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이승재는 3자매와 더욱 친밀해졌다. 셋은 모두 결혼 전이며 가문에 남아있는 젊은 여성 중에서도 가장 희망을 가지고 사는 인물들이었다. 자르갈은 맏딸로서 책임감이 강해 마을 어른들이 시키는 가축 관리나 집안일 등을 성실히 해냈다. 활발한 오유는 외부 문화나 도시 생활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계속 이승재에게 한국에 대해 묻고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구경했다. 막내리는 조용하지만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편인 귀여운 말투로 오윤에게 통역을 부탁하기도 했다. 세자매는 매일 이승재를 게르나 마을 곳곳으로 초대해 곁에 앉혀두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었다. 말이나 염소 저자는 법, 게르 안쪽 구조, 나무 장작 패기, 몽골 전통 음식을 만드는 과정 등을 그는 처음 겪어보는 털나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 중에서도 자르갈이 유독 꼼꼼하게 이승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마지답게 차근차근 설명하려 했었고 이승재는 자르갈의 차분한 태도에 호감을 느꼈다. 하루는 간이 모임에서 수많은 마을 여성들과 몇몇 노인들이 이승재를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있었다. 이승재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무언가 자기 얘기를 주고받는 듯 했는데 옆에 있던 오윤이 웃으며 여기서는 외부 남자가 귀해요. 특히 젊은 남자가 거의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당신을 신기하게 생각해요. 라고 일러주었다. 이승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뒤어 오윤이 만약 당신이 허락한다면 우리 마을에서 특별한 의식을 치르고 자식을 낳을 수도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해 이승재를 당황하게 했다. 그 말이 순간 어떤 의미인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섣부른 추측을 하긴 이르지만 왠지 자매가 모두 동반해서 아이를 바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저녁 이승재는 세 자매가 있는 게르 안에 초대받았다. 그동안은 주로 중년 부부가 있는 게르에서 숙박해왔는데 자매가 오늘 밤만큼은 자기가 있는 게르에서 대화를 길게 나누자고 했다. 자르갈은 도시에서 구하기 어려운 재료로 특별한 수프 같은 걸 준비해 주었다. 양고기와 채소를 푹 끓인 국물이 생각보다 맛이 좋아 이승재는 감탄했다. 식사를 마치고 조명을 약간 낮춘 게르 안에서 세자매와 이승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오윤이 통역 대장을 맡았다. 그러다가 자르갈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이승재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오윤을 통해 대충 영어로 전해진 내용은 이렇다. 이 마을에는 매우 오래된 가문별 전통이 있다. 남성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남성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호의를 갖고 대한다. 만약 그 남성이 마음에 든다면 세 자매나 두 자매 등 여러 여성이 동시에 그 남자와 결합을 맺어 아이를 낳는다. 남자가 원하면 부족에 머무를 수도 있고 떠나도 상관없다. 아이는 어차피 여성들과 마을 공동체가 책임진다. 남성은 자신의 아이가 마을에 남는 걸 무겁게 느끼지 않아도 된다. 물론 책임감이 생겨서 머무르면 더 좋다는 분위기다. 이승재는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로 이런 관습이 존재하다니라며 믿기지 않았다. 세상의 일부 사람들은 몽골 일부 오지에도 그런 일이 간혹 있다는 식으로 들은 적은 있으나 이렇게 직접 겪으니 실감이 안 됐다. 그런데 자르갈이 덧붙이길 우리 셋은 자매다. 각자 남자 없이 지냈고 사실 가문에서도 젊은 남성 없이 지내기 힘들다. 너에게 이런 말이 부담스럽겠지만 함께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였다. 정말 대담한 제안이었다. 한 명도 아닌 세 자매 모두가 자신의 아이를 갖길 원한다니. 이승재는 당황하며 난 이미 50대 중반이고 그리고 한국에선 말도 안 되는 게다가 그런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라고 혼자 말했다. 오윤이 그걸 듣고 여긴 그런 식으로 강요하는 건 없어요. 그냥 선택이다. 필요하다면 우리와 함께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떠나도 된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었다. 세자매는 약간 수줍은 얼굴로 이승재를 지켜봤다. 나리는 가만히 고개를 숙인 채 얼핏 귀가 붉어진 듯 했다. 세 명 모두 아름다운 외모와 건강미가 있고 몽골 전통 의상으로 치장하면 더없이 이국적인 매력을 풍겼다. 그런 자매가 동시에 자신에게 아이를 원한다니 게다가 마을에서 허용되는 풍습이라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승재는 한숨을 내쉬며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덥석 수락하기도 곤란한 심정이었다.
이런 제안은 너무 파격적이네요. 라고 말하자 자르갈이 고개를 끄덕이며 우린 외지인에게 흔히 하는 제안이 아니에요. 사실 오래전에 이런 식으로 아이를 얻고 떠난 외부인도 있었지만 그 후로 꽤 오랫동안 남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느라고 의사를 밝혔다. 오유는 부담 갖지 않아도 돼. 정말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떠나도 돼 하고 거들었다. 이승재는 고민하다가 일단 시간을 달라고 했다. 세자매도 알겠다. 조금 더 지내면서 생각해달라이고 고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마을 분위기는 이미 드디어 외지 남자가 우리 가문에 들어왔다는 식으로 기대가 큰 듯 보였다. 며칠만 더 머물면 자연스의 결합의식을 치르게 되리라는 인상을 받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우선 자신은 서양인처럼 자유연애에 익숙한 타입도 아니다. 한국적 사고방식에선 한 남성이 세 자매와 동시에 결혼 같은 걸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게다가 아이가 실제로 생긴다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지도 막막하다. 물론 이 부족은 남성이 떠나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승재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방치하고 떠나는 게 옳은가 싶어 괴로웠다.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하기엔 이승재 자신의 상황도 고민거리다. 한국에 돌아가 봤자 별다른 연고도 없고 안정된 직장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 여기서 정착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몽골 언어나 생활 방식에 적응하기 쉽지 않겠지만 자유롭게 초원에서 살며 가정을 꾸리는 독특한 선택이 가능하긴 할 것이다. 세 자매는 아름답고 자신에게 호의를 보여준다. 이미 이승재는 그들과 일상적으로 지내며 내심 호감이 싹 트고 있었다. 어느 날 자르갈이 자신이 묵는 게르를 조용히 찾아왔다. 모두 잠들 즈음이었다. 자르갈은 낮에는 좀 엄숙해 보이지만 밤에 조용히 얘기할 때는 의외로 솔직했다. 그녀는 나도 당신이 50대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나이 많은 남자와 결합했던 여성들도 있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문을 이을 건강한 아이고 남성과의 믿음이다라고 담담히 말했다. 승재는 정말 괜찮아요. 내가 나이도 많고 몸도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라고 되물었다. 자르갈은 아직 당신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며 미소 지었다. 그렇게 자르갈과 밤늦게까지 얘기를 나누다 이승재는 점차 마음의 문을 여는 걸 느꼈다. 세 자매 중에서도 자르갈은 맞으로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매력을 갖고 있었다. 만약 여기서 살게 된다면 자르갈과 협력해 가은리를 꾸리는 상상도 해보았다. 그 뒤 며칠 오유는 더 적극적으로 이승재에게 다가왔다. 오유는 영어가 되니 쉬운 단어로 함께 떠나도 돼, 도시로 같이 갈 수도 있고 한국으로 가보고 싶다라고 뜬금없이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호기심이 많아서다. 이승재는 의외의 반응에 놀라면서 그래도 이 마을을 버릴 수 있겠어? 라고 물었다. 오유는 자르는 마을을 지킬 거고 나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 난 도시나 외국도 궁금해 라며 빙긋 웃었다. 나리는 아직도 말이 적었지만 이승재가 곁에 있으면 빨리 얼굴이 붉어지곤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난 물을 길러 가다가 둘만 남은 상황에서 날린이 갑자기 이승재의 손을 잡고 말없이 미소 지었다. 이승재는 심장이 두근거렸고 나린이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당신도 좋아요? 라고만 중얼거렸다. 역시 없어 더 구체적 말은 오고 가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말없이도 마음이 전달된 기분이었다. 이승재는 결국 선택지를 둘 중 하나로 좁혔다. 첫째, 세자매의 요청을 거절하고 떠난다. 그들이 말하길 남성이 없으면 아이를 낳기 힘들어 가문이 점점 쇠퇴할 거라 했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 둘째, 그들의 풍습을 존중하고 결합의식을 치른다. 그 후 아이가 생겨도 자매와 마을 공동체가 키움으로 본인이 부담을 안 가져도 된다고 한다. 물론 남아서 함께할 수도 있다. 마음 한구석에서 호기심과 묘한 끌림이 계속 커졌다.
그동안 살아온 50년 인생에서 이런 일은 상상조차 못했다. 한국에서라면 주문은 불법이고 한 남자가 세 자매와 동시 결혼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될 터 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문화라니. 게다가 세 자매는 모두 순수하고 아름답다. 인간적으로도 호감이 간다. 무엇보다 이승재 자신도 과거 직장 생활과 결혼 생활에서 지쳤고 새로운 인생을 찾고 싶었다. 그렇다면 이건 운명일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그는 자르가를 통해 자매 세 의사를 밝혔다. 당신들이 정말 원하고 나도 해볼 수 있다면 그 풍습에 따르겠다. 그 말에 세 자매는 기뻐하며 품에 안겨 눈시울을 붉혔다. 마치 장기 수건이 해결됐다는 뜻이었다. 이승재는 겉으로는 침착하려 했으나 내심 두근거렸다. 내가 뭐 하는 건가 하는 스릴이 온몸을 감쌌다. 그 뒤 곧바로 마을 어른들이 준비에 들어갔다. 원래 가문별로 이런 결합의식을 치를 때는 간단한 축제처럼 음식을 나누고 전통 음악을 틀며 춤을 추기도 한다고 했다. 이번 경우는 조금 특이하다. 한 남자가 세 자매와 동시에 결합을 맺는 건 흔하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만큼 가문의 큰 환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어느 날 초원 한가운데에 큰 모닥불이 피어올랐다. 가문을 대표하는 노인과 여성들이 빙둘러서 북같은 타악기를 두드리고 축사를 읊었다. 마을 사람들. 곧바로 간이 연회처럼 양고기와 빵, 우유차가 나왔고 춤을 추는 이도 있었다. 해질녘까지 축제가 이어진 후 이승재는 세 자매와 함께 마을 한쪽에 따로 마련된 계루로 이동했다. 이곳은 이미 몇 명이 와서 정갈납게 정돈해 놓았다. 세 자매가 한 남자와 살기에 넉넉한 공간을 만든 것이다. 자르가리, 오늘부터 당신은 우리와 함께 지내게 되어 으라며 약간 붉어진 얼굴로 말했고 오유는 이제부터 우린 가족이야. 신기하죠? 라고 웃었다. 난리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지만 눈빛이 반짝였다. 밤이 깊어가고 게르 안에는 달빛과 랜턴 불빛이 어른거렸다. 세 자매가 순서대로 이승재 옆에 앉았다. 한국적 사고방식에선 상상하기 힘든 밤, 자르갈은 그를 보며 우리는 순서나 규칙 같은 것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다만 서로 배려하면 된다. 아이가 생기길 바라지만 강압적이지 않게라고 했다. 이승재는 긴장하며도 들뜬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이들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은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차차 안정되어 갔다. 세 자매가 돌아가면서 이승재와 밤을 보냈고 모두 함께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자르갈은 진지하고 보호자 같은 느낌. 오유는 발랄하고 애교 넘치는 태도 날리는 수줍면서도 문득 다정하게 스킨십을 건넸다. 이승재로서는 매일 무슨 일이 펼쳐질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나날이었다. 이렇게 한 달쯤 흐른 뒤승재는 자매와 함께 지내며 마을 일에도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게르 유지 관리, 물 깃는 일, 산속에서 약초를 캐우는 작업 등에 자매가 동원되면 그도 함께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완전히 우리 가문의 사위나 다름없다는 농담을 자주 들었다. 나이를 떠나서 그를 형제처럼 받아주려는 마을 분위기도 느껴졌다. 때론 자르갈이 이승재와 함께 초원으로 나가 말타기를 연습시켰다. 가만히 말에 올라타 초원을 달리면 넓은 돼지와 하늘이 하나로 연결돼 보였다. 이승재는 서울 빌딩 숲에 묻혀있던 과거를 떠올리며 이렇게 자유로운 감각을 느낀 게 처음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 옆에서 자르갈이 말 고삐를 잡아 이끄는 모습은 든든하고 멋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서여 있었다. 오유는 늘 명랑하게 웃으며 이승재에게 자주 한국 음식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케팝 영상 보여주세요. 같은 걸 묻곤 했다. 마을에 인터넷 신호가 없으니 저장된 파일로만 보여줄 수 있었다. 오유는 그 영상을 신기하게 보며 나도 저런 옷 입어보고 싶다. 즐거워했다.
이승재는 언젠가 정말 한국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보여줄게 왜라고 말하자 오윤이 눈을 반짝이며 약속이라 외쳤다. 난리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가끔 이승재와 단둘이 될 때면 묘하게 애교를 부렸다. 특히 장작 패기를 도울 때나 빨래를 할 때 조용히 다가와 힘들죠. 조금만 쉬어요 라며 작은 손수건을 건네주곤 했다. 그럴 때마다 이승재는 뭉클해졌다. 세 사람 모두 결이 달랐지만 자신에게 관심과 애정을 주고 있었다. 어느 날 자르갈이 아침부터 속이 메스껍다며 헛구역질을 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지 싶었지만 하루 이틀이 계속되자 마을 노파에게 진찰을 받았다. 결과는 임신이었다. 자르갈은 청천벽력처럼 놀라면서도 동시에 안도의 표정을 보였다. 드디어 아이가 생겼구나. 가문의 전통에 따르면 이것은 무척 좋은 일이고 실제로 자르갈 자신도 출산할 시기를 그동안 기다려왔다는 것이다. 자르갈은 이승재에게 당신 씨를 잘 받아들인 모양이야 라며 애정 어린 농담을 던졌다. 이승재는 깜짝 놀라 내가 정말 아버지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나이가 많아 확률이 낮을 것이라 여겼는데 자연의 신비 앞에 인간의 계산은 무용지물인 셈이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며칠 뒤 오윤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다. 오윤은 장난스럽게 나도 혹시 임신 아닐까? 라며 웃었는데 노파가 확인해보니 진짜 임신이었다. 이럴 수가. 이승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불과 보름 사이에 자르갈과 오윤이 각각 임신이 확인된 것이다. 자매는 배를 얼루만지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했다. 가문의 경사가 터진 것이다. 막내 나린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달 뒤쯤 임신이 확인되었다. 세 자매가 모두 연달아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승재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 50대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아니라 세 자매의 아이를 모두 갖게 하다니. 자매가 이건 기적이야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마을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3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라며 소를 잡아 파티를 열었다. 원로 노인들이 오랜만에 이런 전성기가 오겠군 일하고 즐거워했다. 이승재는 세상의 주목이 자신에게 쏠린 듯 어색했지만 동시에 뿌듯함과 책임감을 느꼈다. 결국 내가 이 부족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셈이구나. 임신 초기에는 자매 모두 입덧이나 피로 어지러움 등을 겪었다. 이승재는 나름대로 세심히 챙겼다. 각종 일거리를 줄이고 자매가 식사에 불편함이 없게 노력했고 마을 노인들이 알려주는 태교법을 따르기도 했다. 무엇보다 도시 병원이 아니라 오지 마을 환경에서 임신부 셋이 동시에 산전관리를 받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그렇지만 이곳은 오랫동안 외부 의료 없이도 출산해온 노하우를 갖고 있었다. 노파들이 수십 년간 아이를 받아준 경험자이기에 큰 탈 없이 해낼 수 있다는 낙천적 믿음이 있었다. 자매는 배가 조금씩 불러오자 다소 불편을 호소하면서도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한 듯 보였다. 이제 곧 우리에게도 아기가 생긴다니라고 셋이 둥그렇게 모여 매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승재는 밤마다 세 자매와 대화하다 보면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즐겁고 설레면서도 내가 정말 이곳에서 평생 살게 될까? 하는 의문이 계속 올라왔다. 자매는 꼭 영원히 남지 않아도 돼.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면 몇 년은 함께 있어주면 좋겠어. 혼자 감당하려니 벅찰 거야 라고 솔직히 요청했다. 난린이 처음에 당신 떠날 수 있다 했지만 사실은 3명 다 당신이 마을에 남았으면 했라고 수줍게 말할 땐 이승재도 흔들렸다. 알겠어. 당분간은 절대 안 떠나라고 약속하게 되었다. 며칠이 또 흘러 자르갈과 오윤 나린이 각각 45개월 차를 넘길 무렵 마을에 한 차례 모레 폭풍 같은 자연재해가 찾아왔다. 게르가 흔들리고 가축이 놀라 뛰어나갔다. 자매는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그 난리통을 견뎌야 했다.
이승재가 재빨리 차를 몰아 염소나 양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게르 주변에 굴러온 돌을 치우며 소방작전 같은 걸 펼쳤다. 덕분에 큰 피해 없이 넘어갔지만 자매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놀랐다. 그날 밤 셋은 동시에 이승재 품에 안겨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 라고 중얼거렸다. 이승재는 내가 지켜줄게. 세상 어떤 상황이 와도 노력해볼게라며 자매를 달랬다. 세 사람의 뱃속에 각각 아이가 있기에 더욱 소중하게 생각했다. 마을 전체도 그를 의지하는 모습이 뚜렷해졌다. 마침내 출산일이 가까워졌다. 먼저 자르갈이 배가 한껏 커진 상태에서 진통을 느꼈고 간단한 조산 방식으로 노파들이 게르 안에서 준비했다. 이승재는 긴장으로 손발이 떨렸지만 자르갈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는 걸 보며 뭔가 내가 해줄 수 없을까 하는 절실함을 느꼈다. 다행히 수십 년 노하우가 있는 노파들이 잘 이끌었고 몇 시간 뒤 힘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졌다. 아, 태어났다. 자르갈은 땀에 흠뻑 젖은 채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지만 아기를 품에 안고 희미하게 웃었다. 이승재도 눈가가 뜨거워져 말을 잇지 못했다. 어쩌면 한국에서 한 번 겪은 적 있는 출산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여인과 낳은 아이였다. 한없이 작고 신비로운 생명의 가슴이 뭉클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오윤이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 아이를 낳았다. 활달한 그녀답게 진통 중에도 살려줘 아이고 죽겠다라고 농담을 섞어 사람들을 웃게 했다고 한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기력을 거의 잃었지만 아기 울음소리에 곧바로 정신을 차렸다. 내 아기라니 믿기지 않아. 오윤은 아이 손가락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이승재는 이번에도 곁에서 조마조마 지켜보다가 무사히 끝났을 때 다리가 풀릴 뻔했다. 마지막으로 막내 나린이 출산했다. 3달간 시간차를 두고 3명의 아기가 태어난 것이다. 나린은 워낙 말수가 적어 진통 중에도 크게 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숨죽여 눈물을 흘렸고 노파들이 더 힘을 내야 해 불지 말고 힘줘어 라고 할 때마다 묵묵히 따라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기가 세상에 나왔다. 나린은 아이를 껴안고 자신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다. 승재는 수고했어. 정말 대단해라며 손을 꼭 잡아주었다. 결국 세 자매가 순차적으로 각자 아기를 낳았다. 모두 다른 시점이지만 불과 서너 달 사이에 벌어진 연쇄 출산이었다. 마을은 열광에 가까울 정도로 기뻐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3명의 아기가 탄생한 건 매우 두운 일이고 미래 세대가 풍성해졌다는 의미였다. 가문의 명맥이 단단해졌다고들 축하했다. 이승재는 아버지가 된 기쁨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 솔직히 한 명도 아닌 새 아기를 양육한다니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자매들이 서로 합심하고 마을 공동체가 도와주니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는 매일 아기 울음소리에 새벽잠을 설치면서도 귀엽게 젖을 빨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피곤이 싹 하셨다. 이제 세자매와 이승재는 같은 게르에서 살면서 아이 셋을 함께 돌봤다. 밤마다 아기가 돌아가며 깨니 자매 셋이 교대로 번갈아 한 아기를 보기도 하고 가끔 이승재가 한두 명을 안아 달래기도 했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엄두도 못 낼 혼돈의 상황이지만 이곳은 한 게르에 여러 명이 사는 게 흔하고 가문 전체가 육가를 같이 하니 덜 힘들었다. 자연히 이승재도 아침 일찍부터 분주해졌다. 자매가 아기에게 젖을 줄 동안 그는 마을 밖으로 나가 장작을 패거나 가축을 돌보기도 했다. 이승재가 돌아오면 자매들은 고생했어. 우리 아기들 오늘 상태는 이렇고 저렇고 하며 보고를 했다. 마을 노인들은 틈틈이 와서 아기 건강한지 보자고 확인했고 이승재에게 정말 훌륭한 남자다. 이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라고 칭찬했다. 오유는 한 번씩 케이팝 노래를 흥얼거리며 아이를 재우기도 했다. 다르갈은 나이답게 육가에 있어서도 책임감 있게 계획을 세우며 좀 더 컸을 때 옷을 어떻게 마련하지라거나 우유나 분유 같은 건 어떻게 구하지를 고민했다.
나리는 말없이 조용히 아기를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이승재에게 이렇게 가문의 아이를 안겨줘서 고맙다고 작게 속삭이곤 했다. 그런 일상 속에서 이승재는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을 느꼈다. 한국에서의 이혼과 상처, 무기력증을 뒤로하고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가족을 꾸렸다. 게다가 새 아기가 동시에 그의 씨앗으로 탄생했으니 한 번도 상상 못했던 대가족의 중심이 된 셈이다. 문득 문명이 그리울 때도 있었다. 한국 음식이나 편한 샤워 시설, 인터넷 연결 등이 떠올랐지만 자매와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면 그 아쉬움이 희미해졌다. 게다가 여기서라면 치열한 경쟁도 돈 걱정도 회사 상사도 없었다. 물론 힘든 육체 노동과 자연재해 위험은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함이 있었다. 새아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자매도 산후 회복이 이루어지자 이승재는 본격적으로 장기 거추에 대해 자매와 상의했다. 이제 아이들이 좀 커가면 교육이나 여러 면에서 도시 생활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다. 오유는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나도 도시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 아이들한테 글도 가르치고 싶다. 고 자르갈은 신중한 태도로 우리 마을엔 학교가 없고 병원도 없으니 어느 시점에는 도시나 적어도 읍린에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고동의했다. 나린도 작게 끄덕였다. 다만 문제는 돈과 법적 문제다. 몽골 내에서만 움직여도 울란바토로 가서 집이나 방을 구해야 하고 생활비가 만만치 않을 테다. 게다가 이승재가 한국으로 가는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아이들의 출생증명서나 자매의 비자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 자르갈은 원한다면 당신과 함께 외국에도 가보고 싶지만 3명이 동시에 가야 하잖아. 아이들도 3명이고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승재는 아직 결단을 내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우선 여기서 애들이 좀 더 자라고 조금 커서 이동이 가능해지면 그때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자.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일정 부분 준비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몽골 도시에서 먼저 살아볼 수도 있고라고 제안했다. 자매는 모두 그 의견에 공감했다. 마을 원로들도 남자가 들러 아이만 남기고 떠나는 걸 겪어 왔으니 적응력이 있는 듯 보였다. 결국 이승재와 샘매 그리고 새아기는 한 지붕에서 대가족으로 살면서 마을 공동체 생활을 이어갔다. 아기들이 돌 무렵 시끄럽고 번잡해졌지만 자매가 돌아가며 돌보는 모습을 보면 이승재는 행복함을 느꼈다. 한국에서 이룰 수 없었던 평온한 가정의 단란함이 여기에 있었다. 요즘은 가끔 SUV를 몰아 도시 근처까지 나가보거나 최소한 읍내 병원을 찾아 예방접종을 해주기도 했다. 그때마다 자매와 아이 셋이 동행하니 차 안이 북적였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오한 아버지가 한꺼번에 새아기를 신기하군요 이라며 웃었다. 이승재는 언어가 서툴지만 자매가 통역하니 대충 소통이 가능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외부 문명과도 교류했다. 마을에서도 아기가 셋이나 태어나니 활기가 넘쳤다. 어른들은 오랜만에 매일 울음소리를 듣고 집안이 가득 찬 것 같다며 흡족해했다. 이승재도 스스럼 없이 마을 남성 몇 명과 술을 주고받으며 농담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단 며칠간 머물다 떠나는 여행자가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인 구성원 같은 느낌이었다. 가끔 밤에 게르 앞에서 불을 피우고 별을 올려다보며 이승재는 생각했다. 내가 정말 이들의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구나. 한국에서 예상도 못한 인생이다. 자매가 번갈아 다가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자르갈은 의젓하게 계획을 세우고 오유는 밝은 장난스러운 말을 건네며 나리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다. 그런 순간들이 모여 무언가 따뜻한 공동체적 사랑을 만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이후로 몇 년이 흐른다고 치자 아기들이 자라 걸음 마을 때고 삼촌 이모처럼 마을 어른들에게 귀여움을 받는다. 자르갈과 오윷나리는 각각 아이에게 조금씩 다른 스타일로 양육을 시도하지만 모두를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 형식이라 서열이나 질투가 크게 잃지 않는다.
이승재는 자매와 아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려 노력한다. 아이들이 아빠를 3명 동시에 부르는 장면은 장관이다. 마을에선 언제나 일손이 부족해 이승재는 계속 열심히 일했다. 염소나 말이 도망치면 SUV로 쫓아가서 태워오고 우물에 문제가 생기면 삽을 들고 나가고 한밤에 폭우가 쏟아지면 게르 주위를 둘러보며 안전을 살피곤 했다. 불편한 점도 많지만 한국의 빽빽한 도시에선 느낄 수 없었던 넓은 자유와 호흡이 있었다. 자매는 당신이 있어 든든하다며 고마워했다. 이따금 떠오르는 도시 생활 그리고 한국. 이승재는 언젠가 아이를 더 큰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놓지 않았다. 자매도 호기심이 가득해 도시나 외국 문물을 접해보고 싶어 했다. 몇 차례 언급했지만 지금은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자매도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해 시기를 늦추고 있을 뿐이라.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진지하게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나 한국 도시로 이주하는 방안을 시도해볼 계획이다. 물론 그때가 되면 마을 어른들이 아쉬워하겠지만 이승재와 자매는 아이의 미래를 우선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세상은 넓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필요하니까. 다만 완전히 이곳을 버리진 않을 것이다. 나중에라도 돌아와 뿌리를 방학 때마다 방문하는 식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싶었다. 결국 이 이야기는 50대 한국 남성이 몽골 오지 부족에서 세 자매와 함께 특별한 가정을 이루어 3명의 아이를 낳고 기르는 흐름을 그린다. 이 남자는 한국에서 이혼과 불우한 환경을 겪었으나 우연히 만나게 되니 부족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간다. 사회 통념상 쉽지 않은 일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상의 부족에서는 남성 인구가 적고 외부인과 결합해 아이를 낳는 풍습이 유지되어 왔다. 그리고 이승재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자발적으로 동참했기에 모두가 만족하는 결말을 맺는다. 자매의 입장에서는 외지인 남성을 통해 가문을 잇고 남아서 함께 해주면 더 없이 좋으며 만약 떠난다 해도 아이를 공동체가 잘 키울 준비가 되어 있다. 세 자매 모두 아버지가 다른 아이가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 공동체성을 지닌 아이를 얻고 싶어 했다. 이승재가 고민 끝에 수용하면서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언젠가 한국으로 갈 수도 있고 몽골 도심에서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혹은 이호지에서 삶을 이어갈 수도 있다. 그 선택은 미래의 몫이다. 확실한 건 현재의 순간만은 게르 안에 한 가정으로 모여 앉아 웃고 떠들고 아기 울음소리에 밤잠을 설쳐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승재는 어느 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생각한다. 인생이 이렇게 전개되다니 내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와 새로운 사랑 그리고 책임감을 동시에 얻게 되었군. 거친 바람에도 세 자매가 옆에 있고 아이들이 자고 있는 게르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식처럼 느껴진다. 요란하고 복잡한 문명은 멀리서 잊힌 듯하고 이곳 몽골의 돼지와 바람은 그를 품어준다. 때로는 돌아갈 곳이 없어 막막했던 이승재지만 이제는 적어도 이곳에서 가족이라 부를 3명의 아내와 3명의 자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며 새로운 책임감과 희망이 생긴다. 이 가문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것이고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될 때까지 이 오지는 그들을 보듬어 줄 것이다. 그리고 이승재 자신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행복의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언젠가 그들 모두가 도시로 떠나든 한국에 가든 혹은 영원히 초원에 남아 사느냐는 문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삶이라는 건 늘 예측 불가능한 길을 걸어가는 법, 중요한 건 현재의 진심과 유대다. 이승재와 세자 그리고 아이들이 이미 서로에게 깊이 뿌리 내렸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가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리라. 몽골 오지에는 사계절이 거칠게 흐른다. 겨울이 되면 영하 수십 도에 이르기도 하고 여름이면 열기와 모래바람이 몰아친다. 그 속에서 유목민들은 적응하며 살아왔다. 마찬가지로 이승재와 세자매 그리고 아이들은 앞으로 숱한 시련을 겪을 수 있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거나 자연재해가 덮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서로 손을 맞잡고 이겨낼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 몽골 부족의 관습과 공동체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말이다. 이제 게르 안에서 새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고 자매가 분주히 움직여 달래자 이승재도 일어나 돕는다. 오윤이 오늘은 내가 업을 테니 당신은 날인 아기 달래줘라고 외치면 자르갈은 나는 식사 준비를 할게. 라고 말한다. 그들의 모습은 어딘가 소란스럽지만 따뜻한 한 가정의 평범한 일상이다. 거기에는 한국에서 정상 가족이라 일컫는 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누구보다도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진심이 가득하다. 삶은 이렇게 흘러간다. 몽골의 끝없는 초. 젊은 자매. 그리고 이제 막 세상에 나온 3명의 아기가 있다. 언뜻 기묘해 보이는 이 가족은 사실 서로에게 있어 무엇보다 소중한 인연이 되었다. 아직 결말은 정해지지 않았다. 아마 이 가족은 많은 이야기와 선택을 거쳐갈 것이다. 하지만 이승재가 깨달은 건 하나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사랑과 연대를 이룰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 세자매와의 만남은 그가 찾아 헤맨 자유와 또 다른 형태의 책임을 모두 안겨주었다. 그 자체로 그의 후반 인생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그리하여 이방인의 방문으로 시작된 파격적인 관계는 결국 몽골 오지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왔다. 자매는 각각 자신의 아이를 낳아 가문을 잇는 데 성공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축복했다. 이승재도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며 조금씩이 땅에 뿌리 내렸다.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아이들이 자라서 더 넓은 세상을 보러 떠난다 해도 초원과 게르 그리고 세 자매가 쌓아둔 정성은 변치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승재는 훗날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을 찾을지도 모른다. 그때는 주변인들이 말도 안 돼 한 남자가 세 자매와 아이를 낳았다고라며 놀랄지 몰라도 인생이란 늘 예측 불가능한 모험 아니겠는가? 지금 이 순간 초원에선 별이 반짝이고 게르 안에는 따뜻한 온기와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인생이 그 이상 더 바랄 게 있을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